이번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 달성에는 새롭게 영입한 괴물 스트라이커 홀란의 활약이 매우 컸지만 지금까지 맨시티를 이끌었던 건 다름 아닌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라는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는 데브라이너를 오늘 같이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데브라이너는 어릴 때부터 꽤나 유복하게 자란 편이었습니다. 일단 데브라이너의 외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석유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기 때문인데요. 벨기에에서는 소수에 속하는 백인으로 태어난 데브라이너는 어린 시절에 의외로 벨기에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일링이라는 도시에서 외가 쪽 사람들과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부룬디라는 나라도 자주 방문했다는데 이곳은 영국 국적인 그의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데브라이너는 휴가철마다 아프리카 국가로 향했는데 어머니가 태어난 부룬디나 드록바의 나라인 코트디부아르에서 휴일을 즐겼다고 하네요. 데브라이너가 축구를 시작한 건 불과 4살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죠. 데브라이너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매우 성실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엄청난 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브라이너는 엄청난 성실성으로 유소년 클럽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고 결국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벨기에 축구의 희망이라는 어쩌면 무거운 짐을 진 건데요. 당시 벨기에 축구는 인기가 없어서 세대 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적도 잘 안 나오던 때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축구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데브라이너가 어려서부터 미디어에 관심을 받으면서 축구 개혁의 천병처럼 된 겁니다. 이후에 원더키드라고 불리면서 항상 미디어를 달고 다니게 했고 유소년팀 경기 전후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모든 유소년팀이 데브라이너를 영입하길 원했고 데브라이너는 수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벨기에라는 국가 전체가 데브라이너라는 어린 선수에게 푹 빠져있는 상태였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에 가족이 살던 마을인 헨트를 떠나서 림부르주에 있는 KRC 행크의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집을 떠난 데브라이너는 주말에만 가족들을 만나면서 축구에 열중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독립심을 키웠고 유소년팀 동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잘 지냈다고 하네요. 14살 때부터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한 겁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했지만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유소년팀 주급으로 독립생활을 해나갔죠. 한국 나이로 쳐도 중학생 정도의 데브라이너는 자신의 꿈을 찾아서 안락한 가정을 떠나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결심을 한 거죠. 데브라이너는 훗날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자기 관리를 가르쳐 주셨다. 난 살면서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아껴 놓는 편이다. 시즌 중에 나는 대부분 집에 있었다. 내 스스로 좋은 음식을 해 먹었다. 이런 생활이 기쁘다. 난 14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라면서 부모님께 배운 자기 관리 방법으로 중학생 때부터 홀로서기를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중학생 소년을 자취하도록 허락해준 부모님도 그렇고 혼자 살면서도 엄격한 관리로 축구에만 집중한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가족들과의 이별까지 감수하고 축구에 모든 것을 바친 결과 데브라이너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혼자 지내는 손자가 안쓰러워서 그의 할머니가 자주 방문해서 챙겨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얘기가 나온 김에 데브라이너의 가족을 살펴보자면 일단 그의 어머니는 석유공학을 전공해 아버지의 석유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석유회사 때문에 아프리카의 부룬디와 코트디부아르에서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벨기에로 여행을 갔을 때 운명처럼 데브라이너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데브라이너를 낳았을 때가 고작 18살에 불과했으니까 결혼과 출산이 매우 빨랐던 거죠. 데브라이너의 아버지는 매니저로 아들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데브라이너의 커리어를 모두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또한 매우 철두철미한 협상가로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데브라이너는 유소년 팀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17살 때 행크의 일군 스쿼드에 올라가게 되고 4년 뒤에는 프리미어 리그의 강팀인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첼시라는 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데브라이너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영국인이긴 하지만 나는 완전한 벨기에인이다. 그러나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사랑을 느낀 순간 나도 런던과 사랑에 빠졌다. 이게 내가 첼시로 이적한 중요한 이유다. 첼시 구장은 가족들의 집과 매우 가까웠다라면서 가족들과의 유대감 덕분에 첼시로 이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적 첫 시즌은 바로 브레멘에서 임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거의 혼자의 힘으로 강등 위기에 처한 브레멘을 구해낸 데브라이너는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관심을 받았지만, 당시 첼시에 새로 부임한 무리뉴가 직접 데브라이너를 쓸 거라고 언급하면서 결국 첼시에 잔류하게 됐죠. 그러나 무리뉴는 약속과 달리 첫 5경기 이후에는 벤치로 보냈고, 자신을 출전시켜달라고 요구하자 데브라이너를 꾸짖기만 했는데요. 너는 훈련을 잘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인간관계 문제로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있다. 벤치 생활을 하며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면서 매우 강하게 데브라이너를 혼냈다고 합니다. 결국 데브라이너는 고작 1,800만 파운드에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이적한 첫 시즌에 바로 20어시스트로 리그 단일 시즌 최고 도움을 기록하면서 바로 도움왕에 등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올해 축구 선수에 당당하게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즌에 손흥민과 처음으로 우정을 쌓았죠. 분데스리가 14-15 시즌 21라운드 레버쿠젠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에서 손흥민은 헤드트릭을 하고도 상대팀 도스트가 포트트릭을 하면서 4-5로 안타깝게 패배했는데요. 이때의 활약이 인상 깊었는지 경기 후 데브라이너가 먼저 다가와서 유니폼 교환을 신청했습니다. 전반전에 볼프스부르크가 3골을 넣어서 0-3으로 끌려가던 경기에서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면서 따라붙더니 헤트트릭까지 한 활약을 보고 데브라이너도 감명을 받았던 거죠. 이후 데브라이너는 다음 시즌에 바로 맨시티에 이적을 했는데, 손흥민은 그보다 이틀 먼저 이미 토트넘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서로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토트넘 수비수였던 토비 알더베레르트의 존재로 인해서 두 선수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벨기에 대표팀인 토비와 데브라이너는 당연히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과도 친해서 서로 다리를 놔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는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밥을 먹는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됐죠. 맨시티로 이적한 다음의 활약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5번에 리그컵 우승도 5번, FA컵 우승 2번, 그리고 올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리그 도움왕도 무려 4번이나 했고, 이번 챔스에서도 당연히 도움왕이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이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춰보는 걸 꼭 보고 싶은데요. 과르디올라가 3관왕 이후 목표가 토트넘 원정 득점이라고 밝혔는데, 손흥민이 토트넘 홈경기장에서 골을 참 잘 넣는 선수거든요. 어떻게 손흥민 영입하면 무조건인데 안 될까요? 과르디올라가 트래블이 홀란덕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맨시티를 만든 건 데브라이너라고 봐야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